그때 가장 각광을 받았었던 그 섹터의 아이디어가 그의 주도주가 됐었던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CES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는 엔비디아의 발표 행보에 따라서 AI 신약 아시죠? 우리 루니퓨노 이런 쪽도 연관이 되게 되는 거고 조그맣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XR 관련해서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이런 온디바이스 AI의 이런 시기가 이런 변화하는 이런 거를 저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일단 이제 내년도 2024년도 많은 분들이 상반기에는 좀 좋을 것이다. 우리 박 차장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죠. 적어도 상반기까지는요. 1분기까지는 1, 2, 3월은 그래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러한 흐름이 좀 변수가 될 만한, 안 좋아질 수 있게 만들 만한 글로벌 이슈가 있을까? 이런 점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2월 달에 이제 FOMC 다시 시작을 하죠. 적어도 1월은 뭐 신년 효과, 새해 효과, 뭐 까치 효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월은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솔직히 장 요즘 보면은 하루하루가 좀 11월까지는 도화선을 걷는 듯 했었잖아요. 근데 12월 들어서 마음이 좀 편해진 건데 1월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2월에 FOMC가 시작을 했는데 그 FOMC 시작을 할 때 그 중간에 또 불협화음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패드와치 기준으로 봤을 때 3월에 5.2에서 5.5% 5.25 그러니까 25bp 인하 확률이 70%가 넘었더라고요. 그러면은 3월에 그럴 수는 있는 거 봤는데 이게 지금 기정사실화 하다가 중간 CPI 발표하고 발표해가지고 또 삐끗해 버리면은 그러면 지금은 금리 인하 기조를 한 번에 반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가 3.79입니다. 네. 저희 5 맞지 않습니까? 5. 근데 지금 3.79면은요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거죠. 가격 기준으로. 금리는 그렇죠. 빠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10년물 국채 저 입찰도 있었다고 하는데 하방 베팅이 진짜 세게 들어온 거예요. 이것도 근데 역시 너무 빠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는 물론 주식 입장에서는 좋게 반영해서 좋긴 하지만은 이런 거가 금리나 베팅 확대 예전에 오를 때 너무 베팅이 셌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런 부분이 일종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중국 홍콩이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조금 문제가 아직은 해결이 안 되는 건데 다행히 최근 12월 마지막 거래를 봤을 때 홍콩이 올라서 끝났거든요. 오늘 저도 좀 의미 있게 본 게 마지막 거래일에 홍콩, 중국 증시를 포함해서 홍콩 증시가 탁 튀어오르고 그동안 정말 많이 빠졌던 차이나 그 전기차 맞아요. ETF. 맞아요. 이게 오늘 뭐 6%대 아까 보니까 장중에는. 오늘 저도 이게 장중에 매매하다 이게 보니까 뭐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아까 저기 기관 투자가 많이 매수한 거가 만약에 이제 일종의 로직이라든지 하에서 중국 증시, 홍콩 증시에 따라서 일부 반응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그 코리아의 대형주 매수로 이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데 진짜 오늘 보니까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네. 솔라 이거를 보니까 기관이 110만 주를 많이 사버렸어요. 들어왔어요, 대표님. 엄청 들어왔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쪽을 추종하는 일부 자금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을 추종한다기보다는 중국이 벤치마크가 돼가지고 코리아 증시도 MSCI에서 일부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좀 벤치마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되는 거고 오늘 중국 증시 잠시 보면은요 오늘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시총 상위주 기준은 융기실리콘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신재생입니다. 네. 상한가 기록했어요. 엄청나네. 예, 그러니까는 제가 이걸 잠깐 볼게요. 그러면은 해외 주식 차트에서 보이죠, 대표님?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아마 이 융기실리콘이 그래요. 그 33조 정도 됩니다.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지금 48에서 지금 20까지 거의 반토막 날 때 그러면 이때 올해 2월 달에는 60조 되는 회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게 지금 오늘 상한가를 쳤는데 중국은 참고로 10%가 상한가죠.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것을 제가 지금 제 자료를 세 개 회사 레포트를 좀 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 세 개 회사의 그 중국 담당 애널리스트 분들의 코멘트를 제가 같이 갖고 왔어요. 아주 좀 봤더니 공통적인 부분은 연말 수급 빈집의 대표적인 블루칩 위주로 매수가 들어갔다. 이런 부분.
왜냐하면은 이게 저희가 항상 지수가 바닥을 찍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첫 바닥 찍고 강하게 반등 나올 때 다 모릅니다. 이유를 몰라요 저희가. 그렇죠. 항상 그래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3일 기조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 이런 정책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바닥의 시그널은 항상 빈집에서 시작이 됩니다. 수급이. 그런데 오늘요 외국인이 8월 달 이후에 중국 증시를 최대 순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우리만이 아니군요. 네, 외국인이 매수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금리 인하가 가까워지고 그것이 결국 신흥국들 경제를 풀어주게 하는 이유가 된다고 봤을까요? 그러면은 코리아 증시와 중국을 매수했다는 거는 두 개가 이머징이거든요. 그렇지 신흥국에 대한 예. 그럼 이머징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현징으로 갔던 자금이 어떻게 보면 그 글로벌 헤지펀드의 자금이 좀 자금 성격이 연말을 이것도 드레싱일 수가 있거든요. 윈도우 드레싱일 수가 있는데 연말을 통해서 이제 2023년도 아니 4년도는 이머징으로 오지 않을까? 솔직히 이런 식의 저도 추정인데 아직까지 제가 레포트 못 봤거든요. 네. 그런데 충분히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워낙 선진국만 샀습니다. 편하게 워낙 M7만 갔고요. 신흥국도 워낙 힘들었어요. 그렇죠. 인도만 좋았고요, 사실은 베트남이나 그러면은 일부 자금이 저희 어떻게 보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코리아, 중국은요 빈집이고 정말.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조금만 톡 돌아와도 많이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코리아 증시는 역시 중국이 좀 어느 정도는 받침을 해줘야지 좀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몇 번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그 금리 인하, 베팅이 들어오면서 아시아 이머징 쪽으로 외국인 매수 자금이 좀 들어오면서 홍콩, 중국 증시가 반응을 하니 코리아 증시도 종가까지 땡겼다라고 이런 식으로 크게 반영을 하면은 일단은 내년을 2024년도로 좀 우리가 좀 준비하는데 좀 부담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외국인들이 이러한 흐름이 간다 그러면 좋아할 만한 주식이 뭐냐? 예. 그럼 결국 대형주 중심의 맞습니다. 장세. 근데 또 우리 앞서서 얘기했던 것도 오늘 전부 외국인들이 산 기관들이 산 주식이 대형 네. 우량주 중심이었단 편하게 말이에요. 대표주요. 어, 네, 대형주 그렇지. 대표주. 대형주 대표주 네. 섹터에. 네. 이게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머리를 쫙 돌리지 않으면 혹은 시각을 좀 바뀌지 않으면은 계속 소외가 될 수 있거든요. 올해 기억만 생각하고 중소형주 중심으로 내가 그렇죠. 자꾸 가져간다 그러면 내가 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매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이렇게 하면은 또 그럴 수가 있어요. 저도 오늘 사실은 이게 장은 지수가 좋은데 제가 최근에 좀 이렇게 차트도 좋고 혹은 수급도 좋은 종목들을 보니까 그것들은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혹은 1, 2% 빠지거나 와 이러면 이거 소외되면 이거 한 며칠 장 이렇게 돼버리면 지수 2,700 갔는데 계좌 마이너스 나겠다. 그래요. 이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의미 있는 네, 일단은 지금 우리만의 움직임이 아니라 중국도 그런 같은 움직임이 나왔다는 네, 거. 이거까지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연말 연초에 조금 한번 시각을 혹은 생각해볼 이슈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내년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다음 주 화요일. 네, 1월 2일이죠. 내년 또 화요일 어떻게 우리가 장을 준비해야 될까? 네. 이것도 고민이에요. 일단 이런 대형주의 각도에서. 대형주의 아이디어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며칠 전에 왔을 때 JP 모건이요, 뭐 CES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조금 한 각 그 이벤트별로 좀 자세하게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네. 그냥 CES에서는요, 올 투게더 올 온이라는 테마입니다. 크게 나왔는데 거기 들어가는 게 디지털 헬스, 로보틱스 그리고 AI입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는요 모두를 위한 AI 일상 속 똑똑한 초연결 경험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게 주제입니다. 그러면 초연결 경험 뭡니까? 온 디바이스예요. AI로 한다는 거. 그러면 온 디바이스 AI라는 거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발표하는 거에 큰 테마가 되고요. CES로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때 가장 각광을 받았었던 그 섹터의 아이디어가 그 해의 주도주가 됐었던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CES를 바라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메타버스 혹은 2023년도 CES에서 가장 많이 회자됐던 게 챗 GPT였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게 그때는 저게 뭐지라고 했었었는데 챗 GPT가 4월부터 터졌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아이디어를 기억하고 있는 편이 좋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저희가 아마 CES가 1월 9일부터 12일 날 하거든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각 증권사별로 관전평이라든지 혹은 각 그 평가 기관에서 나올 거거든요. 거기서 뭐가 히트를 쳤는지 이거를 꼭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으로 미리 CES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전자 들어가고요. LG전자, 현대차그룹, HD현대, SK그룹, 두산 다 들어갑니다. 근데 두산에서 뭐가 있습니까? 로봇 발표하고요. SK그룹에서는 UAM 발표하고 그리고 배터리 신기술 발표하게 되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고객의 미래를 다시 정의하다 이런 식으로 경험을 제시한 내용. 그러니까는 각 그룹사별로 캐치프레이즈가 크게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는 꼭 지금 뉴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물려있는 주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 그룹사 안에 있는 물려있는 주식이 어떤 방향성을 보는 것도 일종의 투자 포인트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말씀 좀 드릴 텐데, 이런 얘기는 좀 잘 안 들어보신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면은 다 빼겠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 하셨던 얘기 빼고요. 그냥 1월 8일부터 11일까지 발표를 합니다. 하는데 1월 9일 날 존슨앤존슨이 발표를 해요. 네. 그러면 시간이 9시 45분이거든요. 그때요. 존슨앤존슨 관련 기업 뭡니까? 유한양행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유한양행만 들고 있으시다면 이때 이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속보가 빠바박 나올 겁니다. 그리고 1월 9일 날 이뮤노반트가 발표를 하거든요. 이뮤노반트는 IMVT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게 한올바이오예요. 아, 그리고 노보노디스크 발표합니다. 아시죠? 1111 노보노디스크 비만 치료제 펩트론. 그게 1월 9일 몇 시? 9시 45분. 아침? 오전 9시 45분. 아, 예. 그럼 장중에 움직이겠네. 한 번씩 보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왜냐면 제가 지금 요 일정을 가지고 왔는데 현지 시간인지 지금인지는 제가 좀 파악을 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아마도 국내 시간이라 추정을 하긴 하는데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양지를 드리고요. SK 바이오팜도 발표를 하게 되고 뭐 삼성바이오로스, 유한양행 이렇게 좀 발표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어떤 핵심은 뭐냐면 이게 지금 대부분 우리가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거. 이 시간대, 이 날짜 자체가 별거 없었어라든지, 이게 좀 첫 번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요. 여기서 JP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뭐가 또 누가 발표하냐면 엔비디아 발표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맨날 우리 GPU만 얘기를 했는데 엔비디아에서 AI 신약 발 얘기하잖아요. 아, 참 엔비디아가 발을 확장을 엄청 하네요. 다 해요, 다. 그러니까는 엔비디아의 발표 행보에 다가서 AI 신약 아시죠? 우리 루니퓨노 이런 쪽도 연관이 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캔서 문샵 관련해서도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캔서 문시하지 암정부 프로젝트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이것도 방향성이 나올 거예요. 항상 우리 기억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CES가 어떤 식으로 생각이 되냐면, 그 임박하면 팔어. 새로운 뉴스 역시 K 증시 이래.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우리가 CES는 1월 9일 날 시작하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1월 8일 날 시작을 하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조금 한 1,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그 해의 방향성이 좀 요 안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점이 일단 1호의 포인트예요. 저는 꼭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투자자분들, 우리 가족분들도 지금 단타 매매하시는 분들보다 아마도 중기 투자하시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중기 투자를 통해서 올해 방향성, 그래서 우리가 주도주 먹어야 되니까 사실은. 그러니까는 항상 CES에서 나왔었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바이오의 방향성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요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저도 만약에 추후에 제가 이제 나와서 이런 보고서가 나오고 좀 방향성이 나온다면 좀 더 말씀을 드리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그 내년도 이 AI 반도체, 특히 이 관련해서 그 온디바이스 네. AI 이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그래서 CES에서 어떤 것을 발표하는가 여기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 네. CES에서 아마도 가우스 발표를 하면서 비슷한 그렇죠. 맥락을 띠긴 하겠죠. 그런데 오늘 모 증권사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정말 보고서 잘 소개해드릴 때도 안 해드리는데, 온디바이스 AI 팽창기 진입이라는 보고서예요. 아, 이게 지금 웬만한 팽창기를 잘 안 쓰거든요, 대표님. 그치. 팽창기인데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급성장을 하는데 이 수치가 4년 만에 11배 증가합니다.
대표님 11배 증가는요 1100%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 단위로 증가할 때 연 15% 증가, 20% 증가가 아니고 1100% 증가해 4년에. 그러니까 연에 250%씩 증가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크게 좀 보는 겁니다. 이거 저 그러네. 이 보고서를 봤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3년 전이죠. 그렇죠. 4년 전일 겁니다. 3, 4년 전쯤에 제가 모 경제 TV 그 수익률 대결 프로그램 나간 적이 있는데 1등을 몇 번 했죠. 자랑상 말씀드리는데 예. 잘하는데. 예, 예. 그때 뭘로 1등을 했냐면 대표님 폴더블 관련주로 1등을 제가 되게 오래 했어요. 그런데 그때가 폴더블 우리가 접는 휴대폰이 요즘은 일상화됐지만 그렇죠. 그때는 폴더블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때 제 기억으로 폼팩터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폼팩터 변화 때문에 모든 것들이 바뀔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관련된 파인 테크닉스, 파인텍 뭐 이런 맞아. 식으로 아, 그거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 예. 파인 테크닉스.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날아갔어요. 정말로. 그런데 그때 한 2주 날아간 게 아니고요. 한 3개월, 4개월 날아갔거든요. 그 관련주들이. 그런데 저는 그 폴더블의 몇 배의 느낌을 받은 겁니다. 아, 이 온디바이스 AI에 예. 물론 이거는 온디바이스 AI의 그 아이디어는 우리 12월에 나온 건 맞습니다. 12월 초중순에 나왔죠. 한 2, 3주 된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 종목들이 뭐 많이 오른 종목도 있긴 있지만 조금 방향성이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그러면 우리가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럼 처음 나왔을 때 아시죠? 뭐 르노공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나왔었고 그런데 최근에는 디자인 하우스 종목들 아시죠? 뭐 강원칩스,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쪽에서 그 디자인 IP를 가지고 있는 디자인하는 종목들 팹리스와 파운드리의 가교 역할을 하는 디자인 하우스 뭐 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CXA라는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팽창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팽창이 될 때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 시장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걸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렇게 갈 때요. 뭐가 돼야 되냐면요. 미국 시장도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저희가 며칠 전에 인텔 급등하고 보셨잖아요, 대표님. 그러게. 메테오 레이크 때문에 급등이 메테오 레이크는 나왔었는데 물론 6% 급등이 나올 때는 그때 아마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 반도체 팹 세운다 그래가지고 이제 쓰긴 했지만 어찌됐든 그 가고 있는 중이긴 하니까 제 인텔이 좀 더뎠었잖아요. 그렇죠. PC 칩인데 지금 이 PC 칩이 어쨌든 온디바이 AI로 PC AI 쪽이 향상이 되면 PC 칩도 나오는데 메테오 레이크 저전력 그래픽 이거 저기 나온 답보가 된 거니까 이쪽에서 전망 그 PC 수요 들어서 전망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요게 좀 쉬었었던 PC는 계속 쉬었습니다. 출하량 자체가 휴대폰도 계속 쉬었었는데 이게 지금 전망이 살짝 뭐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수준이 아니고 크게 도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 전망이 꺾이기 전까지는 조금 바뀔 수 있는 거죠. 바뀌기가 어려운 거죠. 이 추세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이게 초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좀 약간은 틀리면 저도 창피해서 나중에 좀 말도 못하긴 하겠지만 조금은 폴더블 시장 제가 예전에 저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죠. 일부러 그때 제가 경제 TV에서 뭔가 이제 수익률 경영 프로그램을 할 때 그런 종목이 많이 올라갔었고 그럼 지금은 올라가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올라간 편도 아니에요. 그때 대비하면 또 그러면은 또 다른 뭔가가 좀 새로운 주도주라든지 온디바이스에서 네, 그럼 다른 개념이 뭔가 더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지금까지 가장 진화된 거는 CXL 플러스 디자인 하우스까지 좀 진행이 된 건데 이것에 파생된 뭔가가 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요즘 굉장히 조그맣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XR 관련해서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지금 라운텍이라는 회사는요. 지금 밑에서 되게 이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또 2월달에 뭐 있습니까? 원래 3월달에 발표한 애플 비전. 비전 프로죠. 네, 애플 비전 프로. 이게 지금 출시 시기가 제 기억엔 3월이었는데 최근 앞으로 당겨지고 있어. 이게 그러면은 내가 지금 우리 시간에 개별 종목 이거 찍어다 이거 하는 것도 좋죠. 좋은데 이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CES와 이런 온디바이스 AI 이런 시기가 이런 변화하는 이런 거를 저는 좀 이 결을 좀 우리가 저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차하면 빡 들어가려고. 온디바이스 AI. 예, 새로운 느낌에 나오는 뭔가의 그런 거. 폴더블도요. 그때 이거 접는다고 해가지고 뭐 되겠어 했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게 막상 실적으로 발현되는 것보다는요 다르게 됐거든요. 주식만 갖고요. 오히려 실적은요 더디게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안 움직입니다. 그 종목 폴더건 관련주들. 3년 지났어요, 대표님.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런 시기를 우리가 조금 앞으로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게 연말 연초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자꾸 이 경험치기에 의거해서 뒤를 많이 돌아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 경험에서 벗어나기가 좀 어려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올해 큰 수익을 줬던 HBM 네. 아니면은 뭐 2차 전지 이것만을 생각하는데 네. 내년도에 새로운 것이 이렇게 주도주로 튀어나올 수 있는 가능성 네. 이것도 열어놓고 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12월, 1월, 2월까지요. 다 결정나요. 어떻게 보면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때 농사 잘 지어놔야지 편하게 해요. 매매기 지은 나중 그러니까 정말 급등하기 전에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저렴한 가격에 네. 들고 있어야 편안하게 들고 가니까. 이렇게 간 주식이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좀 들어가야지 올라가면서 조금은 더 사면 불도 태울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아예 빵인 상태에서 올랐을 때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같이 고민해 보시죠, 우리 가족분들. 예. 네. 공부는 같이 하는 걸로. 그렇죠. 같이 저도 계속 업데이트 혼자 하지 하겠습니다. 말고.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계속. 예,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내년도 그러니까 1월 달에 이러한 고민으로 우리 그렇죠. 박현상 차장하고 이 주제로 계속해서 한번 같이 공부하면서 파보도록 하죠. 그래서 초기에 네. 주도주에 좀 올라탈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찾기 위한 노력. 네. 결과는 모르지만 어쨌든 노력한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올해는 같이 타 보시죠.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도를 어떻게 준비하고 또 내년도 투자의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아마 공감이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이미 들고 있는 주식 또 거기에 또 그 뭔가 확신이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네, 이게 참고 사항으로 보시고 네 본인의 뷰를 정확히 한번 기준을 잡으시는 거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우리 박현상 차장님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았고요. 내년도에 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